오늘은 50 넘어 비참해지고 싶지 않다면 당장 시작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분의 사연을 통해 이 시기의 고민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주부의 사연입니다. 20대에 결혼해 30년 넘게 가정을 지켰습니다. 아이들,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어느새 아이들은 독립하고 집에 혼자 남아있더라고요. 60을 바라보는 나이 문득 보니 내 인생은 어디로 갔을까요? 요리, 청소, 빨래 말고 제가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다음은 50대 박 부장의 사연입니다. 30대에는 승진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40대에는 내 집 마련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죠. 회사가 1순위, 가족은 2순위, 자신은 3순위로 수십 년을 달려왔는데 어느새 50대를 훌쩍 넘기고 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열심히 달리면 여유로운 삶이 올 줄 알았는데 돈이 모이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들은 다 컸지만 대화는 줄어들고 취미라고는 TV 리모컨 돌리는 것뿐입니다. 지난 시간이 아쉽고 앞으로가 막막합니다. 이 두 분의 사연은 많은 50대 이상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막상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고 보니 공허함을 느끼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과 고민이 찾아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50대 이상의 나이는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자의 말씀을 빌리자면 50세는 지천명의 나이입니다.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즉 자신의 사명과 목적을 깨닫는 시기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50대 이상의 나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논어에서 힌트를 얻어 4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첫째, 다음 7가지 성향의 사람과 멀어지세요. 나이가 들수록 넓은 관계보다는 깊은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음의 7가지 성향의 사람이라면 멀어지는 게 낫고 본인도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논어에는 타인에게 미움받는 7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이를 현대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타인의 나쁜 점을 들춰내는 사람. 이봐, 김씨. 술 마시고 실수한 거 다들 알아. 우리 나이에 그러면 안 되지. 이들은 누군가의 단점을 집요하게 찾아내고 이를 반복적으로 언급해 주변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2. 낮은 자리에 있으며 윗사람을 비방하는 사람. 아, 진짜 부장님, 또 엉뚱한 아이디어로 우리 고생시키네. 저러니 회사가 안 굴러가지. 라고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 자신의 위치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 나은 경험이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헐뜯는 경우입니다. 3. 용감하지만 무례한 사람. 우리 노인의 운영 방식이 구시대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다 틀렸어요. 젊은 사람들 의견을 들어야 해요. 자신의 용기를 앞세우며 타인을 무시하거나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4. 과감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사람. 노인의 여행 계획 중 내가 정한 일정대로 해야 해. 다들 내 말 들어. 내가 40년 동안 여행사 일했으니까 내가 제일 잘 알아. 자신의 결정만 옳다고 믿고 타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5. 자기의 편견을 내세우며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요즘 젊은이들은 다 게으르고 책임감이 없어. 내 손주도 그래. 우리 때는 말이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다고. 이게 다 내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야. 자신의 경험만을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며 이를 옳다고 주장하는 태도입니다. 6. 불손한 행동을 용감하다고 여기는 사람. 난 솔직한 게 좋아. 김씨 머리 스타일 정말 촌스럽다고 직접 말해줬어.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 이게 바로 용기 있는 행동이지. 타인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무례함을 정당화하는 경우입니다. 7. 모든 일을 비난하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됐나? 물가는 오르고 젊은이들은 예의가 없고 정치인들은 다 부패했어. 우리 동네도 살기 좋지 않아. 이웃들도 다 이기적이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야. 항상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며 타인의 의욕까지 꺾는 경우입니다.
위의 7가지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배척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평온을 지키고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당신이 누구와 함께하고 싶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지에 대한 선택인 것이죠. 이는 자신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남기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길입니다. 둘째, 인생 후반기를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세요. 공자는 50세 이후의 삶을 쇠퇴가 아닌 더 높은 깨달음과 자유를 얻는 시기로 보았습니다.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먼저 63세의 김영호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30년간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잃은 것 같았어요. 매일 출근하던 회사도 없고 갈 곳도 없어 우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찾은 지역 도서관에서 시니어 독서 지도사 강좌 포스터를 보게 됩니다. 처음엔 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공부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책 속에서 위로를 받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면서 점점 마음이 밝아지더라고요. 김 씨는 용기를 내어 독서 지도사 강좌에 참여했고 그것이 그의 인생 2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아이들에게 독서 지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면 제 마음도 함께 빛나는 것 같아요. 매일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제 삶이 바뀌었듯이 이제는 제가 아이들의 삶을 책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다음은 61세의 박미영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30년 넘게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근처 문화센터에서 요리교실 포스터를 보게 됩니다. 처음엔 내가 평생 해온 요리를 뭐하러 배우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박 씨는 용기를 내어 요리교실에 참여했고 그것이 그녀의 인생 2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30년간 가정에서 쌓은 요리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식 레시피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요리교실 친구들과 레시피를 공유하다 보니 누군가 유튜브에 올려보라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건강식 도시락 채널을 시작했죠. 어느새 구독자가 늘어나고 댓글로 응원과 감사 인사를 받으니 큰 보람을 느껴요. 이제는 매주 새로운 영상을 올리며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답니다. 김 씨와 박 씨의 이야기처럼 인생 후반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셋째, 외적인 모습에도 신경 쓰세요. 공자는 내면이 외면의 꾸밈을 이기면 촌스럽고 외면의 꾸밈이 내면을 이기면 번지르르하다. 꾸밈과 내면이 조화를 이룬 뒤에야 군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공자는 내면과 외면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둘 다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은 자신감을 높이고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73세 김영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고 살았어요. 머리도 안 하고 옷도 아무거나 걸치고 다녔죠. 그러다 보니 점점 우울해지고 집에만 있게 되더라고요. 김 씨의 딸이 어느 날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미용실 한번 가볼까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딸의 권유로 미용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하고 나니 거울 속 내 모습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오랜만에 웃는 제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를 계기로 김 씨는 조금씩 자신의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옅게 화장을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외출도 자주 하게 되고 사람들도 더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김 씨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친구들이 요새 참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자신감이 생기고 행복해졌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을 가꾸는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세련되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넷째, 어떻게 해야 할까를 스스로 고민하는 정신을 키우세요. 공자는 이러한 사고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자에게 하나를 일러주었는데 스스로 셋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공자는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라고 스스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천하의 공자조차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50대 이상의 나이에 접어들면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때 스스로 고민하는 정신이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김 씨에게 화분에 물 주는 일을 부탁했는데 며칠 뒤 보니 화분은 말라 죽어 있더라고요. 2. 일일이 손에 쥐어주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는 사람도 있죠. 이 씨는 매일 아침 산책하기로 했는데 처음 며칠은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아예 나오지도 않으세요. 3. 시키는 일만 간신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 씨는 노인회관에서 청소 당번을 맡으면 겨우 쓰레기통만 비우고 끝내버리죠. 4. 하지만 시키지도 않는 일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 씨는 청소 당번이 아닌 날에도 노인회관에 오셔서 함께 청소하고 방문객들을 위해 따뜻한 차까지 준비해 놓으세요. 바로 최 씨 같은 분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를 늘 궁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치 있는 일을 찾아 수행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50 넘어 비참해지고 싶지 않다면 당장 시작해야 할 것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첫째,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7가지 유형의 사람들과 거리를 두세요. 이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지키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둘째, 인생 후반기를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세요.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새로운 도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외적인 모습에도 신경 쓰세요. 자신을 가꾸는 것은 자신감과 행복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어떻게 해야 할까를 스스로 고민하는 정신을 키우세요. 이는 우리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깊은 지혜와 더 넓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는 분명 새로운 인생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